안녕하십니까. 상대편 초보의 핸드폰 김치입니다. 자, 시간이 9시입니다. 한국 같은 시간이죠. 한국 같은 시간 쪽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옵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선물과 달리 또 새로운 재밌는 상품 공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공부하게 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랑 같이 이제 선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옵션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그 대박 상품, 뭐 10배가 터졌다. 하루 만에 뭐 100배가 터졌다. 그 상품이 바로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옵션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나가기 전에 지난 강의 키포인트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키포인트 화면 보시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자,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선물 옵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권리와 의무다. 선물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만은 옵션은 의무는 없다. 권리만 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드렸던 게 백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라고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란 게 도대체 뭐냐? 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어떤 뭐 현상을 공부할 때 어렵다 하면 끝이 없거든요. 쉽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목, 우리 지금 선물 옵션 지금 강의 주제가 I can do 선물 옵션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옵션의 개념 제일 중요한데, 옵션은 자동차 보험이다. 복권 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나 당첨만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옵션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옵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콜옵션과 풋옵션,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풋옵션은, 물론 원어는 PUT입니다. 영어로. PUT. 풋이, 콜은 CALL, 콜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put, FOOT로 제가 바꿔서 설명드렸죠. 발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쭉 무슨 권리다. 요 내용은 사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고, 사실 지난 시간에는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가지 상품이 있다. 그때는 방향만 제가 이제 제시해 드렸습니다. 풋은 발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는, 떨어지면 유리한 상품이구나. 그 다음에 콜옵션은 올라가면 유리한 상품이구나. 이걸 이제 선물로 돌려본다면은 콜옵션은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이니까 선물 매수에 해당이 되겠죠. 선물 매수와 비슷한 상품입니다. 방향이 비슷한 상품이죠. 방향이. 그 다음에 풋옵션은 떨어지면 유리한 상품이니까 우리 이제 선물로 환산해 보면 선물 매도와 방향이 유사한 상품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가 그동안, 약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앞으로 향후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역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메커니즘은 잘 안다고 매매 잘하는 게 아니죠. 다우지수도 알아야 되겠고, 미국 시장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요즘에 유럽 유동성 문제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 유럽 시장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커가고 있는 중국 시장도 알아야 되겠고, 또 바로 옆에 우리하고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시장.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저는 글로벌 전쟁터라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주식 투자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하나만 알아가면 되진 않죠. 이제는 1 더하기 2라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제는 1 더하기 2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냐? 2를 10번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숫자를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2를 10번 다 더할 수가 없어요. 2를 바로 곱하기 10을 해버려야 되겠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은 필수다. 이제는 이게 뭐 충분 조건이 아니죠. 이거는 주식 옵션을 주식 매매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물 옵션은 아주 필수적인 코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어떤 건지 오늘 주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화면 나갔습니다만은 프리미엄과 행사 가격. 자, 프리미엄과 행사 가격. 이게 또 이제 선물에가 없던 상품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없던 어떤 종류, 어떤 상품을 공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초 지식에서 처음 듣는 내용들, 그게 바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옵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 제도, 그 다음에 프리미엄과 행사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칠판 가가지고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뭐 주식은 다 아시죠? 주식 올라갈 때 먹는 상품이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포스코, 뭐 개별 종목이 지금 우리 한 상장 종목이 한 1,500개, 한 2,000개 가까이 되나요? 그 주식 매매 잘하려면 2,000 종목을 많이 알면 좋겠죠. 많이 알수록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선물이다. 이 두 녀석의 차이점이 뭐냐? 선물은 종합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거고, 주식은 가격을 매매하는 거다. 각 개별 종목의 가격을 매매하는 거다. 10,000원짜리를 사서 얼마에 팔 거냐? 100,000원짜리를 사서 얼마에 내가 팔아먹을 거냐? 100만원짜리를 사서 얼마에 팔아먹을 거냐? 이 가격을 매매하는 게 주식입니다. 반면에 선물은 포인트를 매매한다. 포인트를 매매하니까 우리가 그때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이제 가격 승수라는 거였죠. 가격 승수. 선물의 가격 승수는 얼마?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없는 선물 시장에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표가 있다고 그랬죠. 고유한 지표. 근데 그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하나는 미결제 약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베이시스. 결국은 선물은 이 주식이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선물의 핵심 키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선물의 방향, 지수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옵션. 옵션에는 또 선물이 안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프리미엄. 그 다음에 또 선물에서 없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행사 가격.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선물은 미결제와 베이시스 알면 다 아는 거다.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안다. 옵션에서는 프리미엄과 행사 가격을 알면은 옵션의 한 절반 정도는 공부가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어떤 변동성 부분. 근데 타이밍, 언제 살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 타이밍 부분.
그런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별로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 그 정도 부분 보시면 옵션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주식에서 안 갖고 있는 선물의 고유 개념, 미결제 약정과 베이시스 그동안 공부를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또 주식과 선물에서 안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 프리미엄 행사 가격, 이 두 가지가 옵션,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옵션에 대한 부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 시장의 전반적인 또 운영 제도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옵션 시장의 운영 제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초자산 이렇게 해놓고 K200 지수.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선물할 때도, 선물 공부 처음 할 때도 선물 시장의 운영 제도 해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다뤘죠. 기초자산. 주식의 기초자산은 뭐죠?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매매한다? 그럼 삼성전자가 바로 기초자산이 되는 거죠. 포스코를 매매한다? 그럼 바로 포스코가 기초자산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주식시장의 기초자산은 개별 각 종목입니다. 개별 종목, 즉 각 기업이죠. 근데 반면에 선물과 옵션은 그 기초자산이 K200 지수다.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죠. 이게 주고 이게 주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파생된 상품이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을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최종 거래일 및 결제월을 보겠는데, 최종 거래일을 한번 보죠. 결제월의 두 번째 주 목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 목요일. 그럼 결제월이 언제냐? 매월. 자, 요게 그럼 이제 선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선물은 최종 거래일이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똑같죠, 요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선물은 결제월이 매월이 아니고 3, 6, 9, 12. 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죠. 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런데 옵션은 매월 돌아온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은 세 달에 한 번씩,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월이 돌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겹치는 월은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4번 있죠. 3, 6, 9, 12, 4번. 바로 그때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혀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월이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면 크게 어려울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거래일하고 매매 시간을 좀 볼까요? 최종 거래일 매매 시간. 보통 때는 파생시장은 주식은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주문은 그 전부터 시간 외에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오전 9시부터 3시에 끝나죠. 주식시장은. 선물은 15분을 더 보너스를 더 주죠. 15분을 더 매매를 해주게 합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5분 더 합니다. 단 최종 거래일. 이 최종 거래일이 결국은 만기일이죠. 만기일. 아까 옵션은 언제가 만기일이라고 했죠?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결국은 최종 거래일의 매매 시간은 2시 50분에 마감이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주식시장보다 15분씩 더 주는데 만기 날만 10분 더 주식시장부터 앞서서 마감이 된다. 이건 선물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제한폭. 원래 이론적으로 본다면 선물과 옵션의 가격 제한폭은 없애야 돼요. 무한대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 가격 제한폭을 둡니다. 선물의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얼마죠? 상한가, 하한가 한번 가면은 몇 퍼센트 수익이 나죠? 플러스 마이너스 15%. 선물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죠. 증거금이 낮기 때문에. 작은 증거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2% 제한폭이. 그러나 여러분, 12% 만약에 선물이 상한가가 됐다, 하한가가 됐다. 그건 단순히 12%가 아니죠. 왜?
현물에 비해서 증거금이 15%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는 얘기는 12%가 아니고 거기다 6.7배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선물은 약 80%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옵션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아까 얘기했죠. 왜 재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재수라고 하느냐. 옵션 상품은 복권 개념이라고 그랬죠. 복권 개념. 재수가 좋아야지 복권이 당첨되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권하고 약간 다릅니다. 옵션은 공부하면 복권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죠. 복권은 뭐 요즘에 보면은 언론에 막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복권, 로또 복권 같은 거 6개 번호를 맞추는데 6개 번호를 뭐 ARS입니까? 뭐 합니까? 해가지고 찍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참 그것도 웃깁니다. 그럼 자기가 알려주지 말고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사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진짜 운칠 기술이 전혀 없는 거죠. 운 100%죠. 뭐 운 100%. 반면에 옵션은 일정 부분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하게 되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가능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복권은 뭐 여러 사람이 만약 100사람이 있는데 100사람이 복권을 다 산다 해가지고 1등이 안 나올 수도 있죠. 당첨자가 이율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선물과 옵션은 당첨자가 반드시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왜 있느냐?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누가 따면 누군가는 잃는다. 누가 잃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딴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해볼 만한 상품이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상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옵션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팔자를 고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박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한간에는 1억을 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0억 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 가지고 뭐 1,000만 원 더블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몇 %까지 난지 제가 기억이 못 하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익이 가능한데,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꼭 이제 이 옵션 상품 가격 제한 폭을 말씀드리면서 좀 쭉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테크 시장에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품이든 간에 수익이 크다라는 얘기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은 대박이 나올 수 있다. 그 옵션 해라! 라고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옵션을 잘 활용을 해라는 거죠. 해지 상품으로 잘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찬스 때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외식을 하는데 1년 12날 외식할 수 없죠. 레스토랑 가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여러분 계속 외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질리죠. 그 얘기는 뭐냐? 외식은 어쩌다 한 번씩 하죠. 어쩌다 한 번씩. 바로 그 어쩌다 한 번이 바로 매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그래서 수익 많이 나온다고 좋지만 수익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크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증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에서 직원들 들어오면 주식부터 가르칠 게 아니고 먼저 인성 공부를 먼저 시켜야 되겠죠.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증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을 내 돈처럼. 고객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성을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전략을 먼저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을 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도 저는 그렇습니다. 주식 먼저 가르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성, 원칙, 리스크 관리 이런 어떤 기법을
이런 부분을 공부시키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할 부분이 뭐냐? 주식을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분은 지수 부분을 연구를 시켜야 됩니다. 자, 지수가 오를 것입니까? 내려갈 것입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먼저 큰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먼저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권사도 직원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물론 시장 자체가 파생시장이 주식에 비해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현물에서 매매를 하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선물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현물부터 해요. 주식부터. 근데 주식하다 보면 다들 수익 날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 주식시장에서 손해본 부분을 얼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레버리지가 높은 선물시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죠. 아, 대박이 나더라. 또 선물에서 안 되는 또 손실이 나신 분들은 더 위험한 상품으로 오는 겁니다. 그 위험한 상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위험이라는 어떤 거 숨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대면에 옵션을 하니까 누구는 대박 터졌더라. 뭐 1억 갖고 10억 터졌더라. 1,000만 원 갖고 1억을 벌더라 하루 사이에. 이것만 보고 나는 거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걸 보지 않았고.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식 매매를 잘하기 위한 거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주식 매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직접 선물 옵션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항상 내 자산을 잘 관리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권리 행사 및 손익분계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은 다 보셨죠? 선물 우리 공부할 때도 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거래 개시일이 있습니다. 거래 개시일이 언제예요? 거래 개시일은 만기일 다음 날이 거래 개시일이 되겠죠. 만기일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오늘까지 연 3일이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래 개시일은 이제 금요일부터 된다. 최종 거래일이 이제 만기일이고. 그리고 선물하고 마찬가지죠. 만기가 전까지 내가 아무 때나 매수를 해서 내가 유리하게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매매한 가격보다 유리하면 이익을 볼 것이고 불리하면 손실을 보는 거죠. 뭐 이거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이 권리 행사와 손익분계 개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은 조금 칠판 설명이 조금 부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복권을 샀는데 만약에 100만 원에 당첨이 됐다. 1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100만 원에 당첨이 됐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럼 얼마를 샀는데 내 여기 든 원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가. 내가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이 사가지고 100만 원이 됐다. 또 아니면은 내가 말 그대로 100만 원어치를 내가 샀어.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당첨됐다. 자, 그럼 만약에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100만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돈은 얼마인데 내 이익금은 얼마야? 이익금. 그걸 손익분기라고 그러죠. 손익분기. 내 원가를 감안한 부분, 원가를 감안했을 경우에 내 이익은 얼마가 돼요? 100만 원치 사가지고 100만 원 당첨되면은 0이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1,000원어치 샀는데 100만 원이 됐어. 그 1,000원을 뺀 99만 9천 원입니까? 99만 9천 원. 그게 내 이익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옵션의 권리 행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좀 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서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권리행사 손익분기의 개념을 그랬는데 손익분기의 개념은 원가를 감안한 겁니다. 방금 아까 복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권리행사라는 거는 원가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이 100만 원 당첨됐다. 그럼 100만 원 그게 그냥 권리행사 가격이 돼버려요. 거기에 내가 복권을 산 금액까지 포함된 원가를 감안한 금액까지 하면 그거를 손익분기라고 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행사가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 금액만 생각한다면 그건 권리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간 원가까지 감안한다. 라고 했을 경우는 손익분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복권 얘기를 하면서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월수월하게 잘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가격승수 및 호가단위. 가격승수.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미리 여러분이 선물 첫 시간 때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지는 몰라가서. 선물이나 옵션이나 포인트를 매매한다. 파생시장. 지수를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왜? 기초자산이 K200 지수이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 환산하는 절차, 그거를 가격승수라고 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옵션의 가격승수를 보니까 10만 원이네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니까. 약속. 선물은 얼마죠? 선물은 50만 원이죠. 그러니까는 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손익은 선물 같은 경우는 승수가 50만 원이니까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선물 처음에 공부할 때가 선물 230포인트 때 공부를 했었죠. 지금 260포인트입니다. 30포인트 떴습니다. 포인트가 30포인트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거 곱하기 50만 원 하면 되죠. 크죠? 그 선물이 그래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션은 1포인트가 10만 원이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호가 단위. 선물은 얼마 어떻게 됐죠? 0.25. 25,000원 단위였죠. 25,000원. 2만 원. 한 틱이 25,000원이라는 거지. 한 틱이. 한 틱이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5,000원. 근데 반면에 옵션은 1,000원이라는 얘기. 1,000원. 0.01은 1,000원이랑 같습니다. 왜냐? 0.01이 승수가 10만 원이니까 0.01 곱하기 10만 원 하면은 1,000원이 나오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뭐 산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0.01이라는 거는 1,000원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도 보면은 저기 싼 주식은 그 틱 단위가 이런 식 돼 있나요? 이런 뭐 이온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이온은 없나요? 10원, 20원 이렇게 돼 있나요? 10원, 20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가격이 비싼 거는 1,000원, 2,000원이 됐나요? 500원, 1,000원이 됐나요? 워낙 그냥 뭐 약속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무심코 누르는데. 반면에 마찬가지로 옵션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가격이 싼 거는 호가 단위가 1,000원이고 가격이 비싼 거는 5,000원 단위다. 5,000원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의 거래 단위 한번 볼까요? 선물 먼저 보죠. 선물. 그럼 선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계약 선물을 산다. 그러면 K200 지수, 선물 지수 곱하기 얼마? 50만 원이었죠. 승수가. 그런데 옵션은 똑같죠? 몇 계약 살 거냐? 뭐를 살 거냐? 옵션을 산다. 옵션을 사면은 승수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격 승수라는 게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 그거를 가격 승수라고 하고, 옵션은 선물과 달리 가격 승수가 포인트당 10만 원이구나. 그 다음에 틱은 저가는 1,000원, 그 다음에 비싼 거는 5,000원 단위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번호 이렇게 나오는데 종목번호. 우리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어쩌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4개 상품이 있다고 그랬죠? 선물 종목. 마찬가지로 옵션도 약속이 있습니다. 밑에 먼저 결론부터 볼까요? 2013 이렇게 되면 앞에 2자라는 거는 콜옵션이라는 얘기예요. 2자라는 거는 콜옵션.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3은 사물물. 아하. 그러니까는 2013은 사물물 콜옵션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014는 3은 풋옵션이에요. 앞에 숫자는 약속이죠. 풋옵션. 그 다음에 N 뒤에 있는 거는 월물. 자, 그럼 선물은 만약에 지금 매돌물이 거래되고 있죠? 선물은, 제가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지금 3월물 거래되고 있죠? 이번 월물은 동시만기월이에요. 3월물이 거래됐어요. 그러면 선물은 N 앞이 1로 시작을 하고, 10, 그 다음에 반면에 콜옵션 3월물은 2013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물 풋옵션은 301G3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N 앞과 N 뒤만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N 앞이 1로 시작하는 거는 선물 상품, 고유 상품 이름이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는 콜옵션 상품, 올라갈 때 유리한 상품,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는 내려갈 때 유리한 풋옵션 상품이구나라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 뒤의 숫자는 월물이다. 월물. 지금 3월물이니까 2013과 301G3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역시 이것도 약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대상. 선물과 옵션의 차이. 자, 아파트를 좀 환산해 볼까요? 선물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사는 거다. 아파트. 근데 선물은 뭘 사는 거죠? 다시 좀 주가지수 선물로 들어온다면 K200 지수를 사는 거죠. 그런데 미래의 아파트를 사는 거죠. 미래의 아파트. 미래의 선물 가격. 다시 말해서 미래의 K200 지수가 얼마인가 이걸 예상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선물 매매를 하고 있는 거는 다음 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되는, 소위 말해서 선물 만기일이 되는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K200 지수가 얼마일까? 이걸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갈 거라 그거 보는 사람들은 지금 선물 열심히 매수를 할 것이고, 다음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K200 지수가 지금보다 빠질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물을 열심히 매도할 것이고, 미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거죠. 다 올라갈 거다, 다 내려갈 거다, 누구 다 안다면 매매 자체가 일어나질 않죠.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된다. 어쨌든 선물은 K200 지수, 이걸 아파트로 환산한다면 선물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다. 반면에 옵션은 아파트 자체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심리를 매매하는 거다. 기대가치를 매매하는 거다. 기대가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기대가치, 시장의 심리를 매매하는 게 바로 기대가치다. 이걸 아파트로 환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선물은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한다면 옵션은 그러면 아파트에 뭐를 매매하는 거냐? 권리금을 매매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매매하는 거다. 자, 요 부분을 조금 풀어봅니다. 이제 밑에 내용이.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주가 되겠는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행사가격은 아파트의 평형별 딱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은 권리금을 매매하는 거다. 자, 요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칠판에. 행사가격 프리미엄이 이제 내용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항상 처음이 어려울 뿐입니다. 왜?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를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좀 가장 중요한 크게 한번 대별해 볼까요? 서울 아파트, 시골 아파트, 시골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골 아파트가 더 비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는 저를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골 아파트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를 선호하겠죠. 왜? 문화의 중심 지역 이쪽이 뭐 혜택이 많으니까. 아까 시골 아파트 부분 제가 미리 양해를 좀 구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에서 또 구분이 되겠죠. A지역 아파트, 이제는 뭐 강남 강북을 쪼개면 제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지역으로 할게요. A, B, C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의 아파트 값이 높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입장이라면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고 싶겠죠. 이왕이면 그게 실거주가 됐든 아니면은 내가 매매를 했든 간에. 여러분 이상 헷갈리십니까? 갑자기 선물없이 공부하다가 무슨 부동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아파트가 앞으로도 가격이 셀 것인가? 그게 바로 옵션입니다. 그러면 행사 가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 다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게 좀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잘 모르기 때문에. 딱지라는 게 돌아다니죠. 딱지. 딱지란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앞으로 지어지면 이게 1억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1억에다 사는 게 아니고 여기 프리미엄이 알파가 붙죠. 이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 이걸 딱지라고 합니다. 이 딱지를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옵션이에요.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거다. 아하, 이제 프리미엄은 아파트의 프리미엄 플러스 알파 내용하고 옵션의 프리미엄이랑 똑같은 개념이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옵션을 뭐라고 그러냐? 이 프리미엄을 기대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아파트 1억이 통째로 요거를 매매하는 건데 이 아파트 1억에 사가지고 이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가격이 이걸 매매하는 게 선물이라면 옵션은 1억과 관계없어요. 1억짜리 아파트에 붙어있는 알파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소위 어떻게 본다면 요 내용하고 주식 옵션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 옵션이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거죠. 옵션은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행사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선물은 아파트 자체를 매매하지만 옵션은 아파트에 플러스 되어 있는 알파를 매매한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서울 아파트하고 시골 아파트하고 어디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을까요? 당연히 서울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왜? 기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옵션은 바로 기대 가치가 높은 놈을 사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옵션 매매할 때 기본은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옵션 매매의 기본은 뭐냐?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옵션에서 다 깡통됩니다. 왜 깡통되느냐? 옵션 매매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아파트하고 시골 아파트 어디가 기대가치가 높아? 플러스 알파를 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원짜리 중국산을 살 겁니까? 5,000원짜리 우리나라 제품을 국산을 살 겁니까? 조잡한 1,000원짜리 안 사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왕이 우리나라 거 사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도 견고하고 또 오래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파트 자체를 매매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기대가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기대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시골 아파트 기대가치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면 서울 아파트 기대가치가 당연히 높죠. 상대적으로 시골보다는. 그럼 여러분은 어디다 베팅을 해야 되느냐? 서울 아파트에 베팅을 해야 돼요. 기대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높죠? 프리미엄이 높다는 건 뭐냐? 옵션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시골 아파트가 기대가치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골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시골 아파트 가격이 싸다. 그 뭐냐? 시골 아파트 옵션 가격은 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럼 여기서 제가 딱 잘라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시골 아파트 어떤 거 살 겁니까? 그럼 당연히 서울 아파트 다 나와요. 그럼 이걸 갖고 옵션으로 환산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거 삽니까? 했더니 자, 옵션 가격이 비싼 놈하고 싼 놈하고 어떤 거 삽니까? 그러면은 10이면 9 시장 투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유, 싼 거 사야지, 싼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물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재테크의 기본이지만 자, 보세요. 이 옵션 가격 싼 거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 시장의 기대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골 아파트라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자,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싼 놈을 사잖아요. 싼
놈 사고 비싸게 팔면 되지만 옵션은 그게 아니에요. 두 놈 중에서 물론 시골 아파트에서 사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되죠. 마찬가지지만 기대가치가 높은 놈을 사야 돼요. 인기가 있는 종목을 사야 돼. 인기가 있다는 건 기대가치가 높다는 거죠. 많이 몰린다는 거죠. 청약이 몰린다는 거죠. 여러분, A 지역에 아파트 하나 청약하는 거하고 B 지역 아파트, 이 지역에 강남이라고 칩시다. 예를 쉽게 들어서. 근데 여기서 이 두 아파트가 비슷해요. 앞으로 올라갈 가격이. 그러면은 만약에 청약할 사람이 100사람 있으면 분산되겠죠. 50대 50으로. 그런데 만약에 A 아파트보다 B 아파트보다 A 아파트가 좋다 그러면 100명이 다 몰리죠. 다 몰리면 딱지값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이 훨씬 높죠. 그래도 몰리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옵션은 그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옵션 매매의 기본은 뭐냐? 비싼 놈을 사는 거예요. 비싼 놈을. 비싼 놈을 더 비싸게 팔아먹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옵션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은 옵션 가격은 자꾸 싼 거를 사요. 시골 아파트 쪽으로 계속 사가지고 시골 아파트 사놓고 왜 안 올리지 안 올리지? 이해되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항상 옵션을 할 때는 내가 사는 옵션 가격이 시골 아파트인지 서울 아파트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면 옵션은 비싼 놈일수록 기대가치가 높으니까 옵션은 비싼 놈을 샀다가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옵션의 가장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사실 이거 얘기하면 다 얘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행사 가격은 아파트의 평형별 딱지. 근데 아파트도 이제 행사 가격, 평형이 많이 있죠. 100평짜리도 있고, 뭐 50평짜리도 있고, 뭐 우리 아파트 그 분양하다 보면 뭐 많이 있죠. 뭐 100평짜리, 뭐 어떤 거는 뭐 열 몇 평짜리까지 쭉 있죠. 옵션의 행사 가격은 그런 거구나. 아파트의 평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평형에 붙어 있는 딱지, 그 프리미엄, 권리금을 옵션 프리미엄이구나.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은 자꾸 아파트 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행사 가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 시세가 1억이에요. 아파트 시세가 1억인데 권리금이 8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권리금 8천만 원이 붙어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칠판으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세가 지금 1억짜리인데 1억짜리 아파트인데 여기에 지금 권리금이 얼마가 붙어 있냐면 8천만 원이 붙어 있다고 칩시다. 8천만 원이 붙어 있고 7천만 원이 붙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겠습니까? 똑같은 아파트예요. 대상이 어떤 한 아파트예요. 근데 어떤 딱지는 8천만 원이고 어떤 딱지는 7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7천만 원짜리 딱지를 사겠죠. 기본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아파트에 이걸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거라고. 행사 가격이 8천만 원짜리 딱지가 있고 7천만 원짜리 딱지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요 놈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이 붙어 있겠죠. 프리미엄. 그러면 요 녀석이 내가 지금 7천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1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야. 8천만 원에 사서 1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7천만 원에 사서 1억이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여기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높죠. 요 놈보다. 당연히 얘가 더 높습니다. 당연한 논리죠. 자,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6만 원짜리 내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 그래서 콜옵션 프리미엄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별로 해가지고 위로 숫자가 커지고요. 풋옵션은 작아져요. 자, 이거를 가지고 다시 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이제는 주가지수 옵션 들어가죠. 바로 방금 그 그래프를 잘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럼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콜옵션이 뭐냐? 다른 거 다 제끼고 살 수 있는 권리야. 콜,
부르는 권리예요. 내가 내 요구대로 부를 수 있는 권리야. 살 수 있는 권리. 풋은 밀어낼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그냥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자, 그리고 보고 다시 이 화면 다시 들어옵니다. 프리미엄을 볼게요. 딱지값이라고 있죠.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A라는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했습니다. 자,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하고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은 어떤 게 더 높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3,000원. 반대로 풋옵션은 4만 원하고 6만 원 행사가격 아파트가 있다면, 평형이 있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비싸죠, 프리미엄이. 딱지값이 비싸죠.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다시 콜옵션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헷갈려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콜옵션은 앞에 반드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헷갈릴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격과 시장가격. 자, 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가격 1억이에요. 1억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도 1억이야. 그럼 내가 딱지를 삽니까? 안 삽니까? 시세가 하나도 안 오를 것 같아. 시장가하고 내가 사는 행사가격하고 똑같아. 그거를 등가격이라고 해요. ATM이라고 합니다. 시장가격과 행사가격이 같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시장가는 아파트 시세예요. 현재 시세가격하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같아. 그럼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똔똔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ATM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을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In the money. 이거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은 가치가 같다. 외는 가치가 없다. 바깥으로 빠졌다. 지금 시장가가 1억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2억이야. 아, 지금 1억짜리를 내가 뭐하러 주고 2억 주고 사요? 포기해버리면 되지. 배째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옵션은. 아직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어쨌든 옵션의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앳더머니, ITM, OTM이 있는데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가치가 같고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HTS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좀 막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했죠. 오늘 내용 키포인트만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운영제도 가격 송수 10만원 약속. 호가 단위는 싼 거는 1,000원, 그 다음에 3.0 이상 비싼 거는 5,000원 단위다. 틱 단위다. 이게 약속이었다. 그 다음에 행사 가격과 프리미엄 공부를 했죠. 행사가격과 프리미엄. 행사가격은 아파트의 평형별 딱지다. 프리미엄은 여러분 그냥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리금. 그 소위 말해서 보험료다. 복권 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옵션의 종류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지난 시에는 콜옵션은 올라가는 상품, 풋옵션은 내려가는 상품. 그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좀 더 짚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쉽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늦은 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